자, 그럼 6번 문제예요. 표준 문제.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는 10분의 x다라고 할 때요. 분산을 구하랍니다.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시면은 음, 여기가 x자리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 3, 여기 4, 4까지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x고요. 여기가 p가 x일 때의 x일 확률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들이 4까지 나와 있죠. 여기 1, 2, 3, 4라고. 그럼 이 x일 1일 때 확률은 10분의 1이고 여기는 10분의 2, 여기는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4가 나오겠고요. 그때 즉 총합이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서 이런 이제 분포표가 나왔었을 때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xp예요. 시그마 xp. 시그마 xp. 시그마 xp가 됩니다. 이건 별량이 될 거고요. 이건 그다음에 이건 그거에 따르는 확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둘이 곱해가지고 전부 다가 더해주면은 그게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 분산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제곱에다가 그에 따르는 확률들을 곱하면은 p라고 할까요? 자, 확률들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분산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셔도 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많이 쓰고요. 요 위에 거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용해서 요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평균을 구해 보셔야 되겠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은 시그마 xp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분 10으로 통분이 될 거고요. 분모는 그리고 1, 4, 9, 1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30이 될 거니까 평균은 3이 나오겠습니다. 그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이제 편차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해줘도 되고요. 그냥 요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별량들을 제곱해야 되겠죠. 별량 제곱 평균인 거니까. 그래서 별량들 제곱한 거를 위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될 거니까 이 별량 제곱하고 이 평균을 확률을 그에 따른 확률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들은 자 얘도 분모가 10으로 통일됐고요. 요 1하고 요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1하고 8하고 27, 그 다음에 6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10분의 요게 얼마지? 65에다가 100이 되겠네요. 100. 그래서 제곱에 대한 평균은 1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평균이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빼주면은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7번 문제는 자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이게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x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함수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fx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이제 닫힌 구간에서의 그때 그 넓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넓이는 항상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이 0부터 6까지 닫혀져 있잖아요. 그 요 부분의 총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밑변이 6이고요. 높이가 k가 될 거고요. 2분의 1 할 거니까 요게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k는 3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값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x가 1부터 4까지가 될 거니까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들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넓이가 결국에는 확률에 해당이 되겠죠. 확률에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식을 세워 가지고 요 1차 함수의 식을 세워 가지고 1차 함수식을 세워 가지고 요 높이를 찾아도 되고요. 여기도 높이 찾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닮음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그럼 요 닮음비가 1대 2가 될 거니까 이쪽 부분을 보는 거 이쪽 부분을 닮음비가 1대 2가 되니까 넓의 비는 1대 4로 바뀝니다. 그럼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자체가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4일대 넓이가 요 4일대 넓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에서 3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12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12분의 1을 곱하게 되시면 요 1에 해당하는 넓이가 1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가 12분의 1이 해당이 돼요. 그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만큼이 3분의 1 했으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도 여기 4였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인 거니까 길이의 비가 2대 4 맞죠? 여기가 2였고 요 길이가 4니까 그럼 즉 1대 2란 얘기예요. 그럼 요 이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의 비가 1대 2니까 여전히 넓이의 비는 1대 4가 나올 거고요. 4일 때 넓이가 3분의 2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그 순간 6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분의 2가 나오니까 여기서 1로 넘어올 때도 동일하게 6분의 1을 곱하면은 1에 해당하는 넓이가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요.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저 1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통분해 주시면은 여기 12분의 3이죠. 12분의 3이 되겠고요. 이게 4분의 1이 될 거니까 결국에 4분의 3이 저기 색칠한 부분에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평균이 30이라고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분산이 4라고 나와 있네요. 네, 확률 변수를 y로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y는 이로 할 때 y에 대한 평균이 20이다라고 나와 있고 y에 대한 분산이 1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y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이 y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y 자리에 저 ax 더하기 b를 채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시죠? a에 2x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요 평균이 2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x에 대한 평균이 여기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자리에 30을 대입해 주시면은 30a 더하기 b가 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분산이 1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y 자리에 ax 더하기 b를 놓을 거고요. 요게 1이 나왔답니다. 그럼 이제 분산에서는 요게 나올 때 제곱으로 튕겨 나올 거니까 a 제곱에 vx가 1이 될 거고요. 이게 4였잖아요. 그럼 a 제곱이 4a 제곱이 1이 될 거니까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건데 a, b가 둘 다 양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a는 2분의 1만 되겠습니다. 그럼 요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15 더하기 b가 20이 될 거니까 b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9번에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평균이 자, 요거를 기호로 x에 대한 평균은 10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x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보이면 이제 분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가 여기 MP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게 우리가 평균이었으니까 평균은 20 곱하기 P 얘가 평균이 될 거고요. 그때 여기 10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P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 분산은 MPQ가 될 거니까 N이 20이고요. P가 2분의 1이고요. Q는 요거에 이제 여사건인 거니까 2분의 1 되겠고요. 그럼 요게 계산하시면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곱에 대한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분산이 5였고요. x에 대한 평균이 10이었으니까 이게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에 대한 평균은 105가 나오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여기의 자리는 요 앞에 있는 자리는 평균의 자리가 될 거고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따르는 확률이 0.1915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표준화 작업하는 과정은 아실 거라 믿고요.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과정은
여기 편차가 되고요.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Z로 바꿀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를.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해 보시면 P 별량 평균 여기는 편차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Z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0.191호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좀 더 정리해 주시면은 시그마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Z가 되고 0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0.191호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이 이제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이런 모양이. 여기는 이제 변수가 Z로 바뀌는 거죠. 여기 0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0 이하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니까 이 부분까지 여기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이 0.1925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좌우 대칭이 될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 표가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값들이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다 양수 쪽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걸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대칭이 될 거니까 시그마분의 3이 될 거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도 0.191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표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0.1915라는 얘기는 표에 아마 나타날 거예요. P 0 Z가 1까지인가? 0.5입니다. 0.5. 0.5까지에 대한 확률이 0.191호다라고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0.5죠, 요게 0.5가 될 거니까 요거는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0.5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3이라는 게 0.5가 될 거니까 시그마란 얘기는 시그마는 얼마야? 0.5분의 30이 될 거니까 6이 나오겠네요. 시그마가 6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요 부분을 표준화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P 하고요. Z를 바뀌었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고요. 여기 이제 표준 편차 유익을 찾아냈어요.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Z가 결국에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여전히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 보시고요. 이렇게 그려 보시고 0이 여기 0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가 1이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에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표에서도 옆에 이제 표의 값이 주어집니다. 그 0부터 1까지 어떤 확률이 주어져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구할 거니까 결국에 이 반토막의 넓이는 0.5잖아요. 그래서 0.5에서 P 0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도 되고요. 좀 더 이제 이렇게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고 다 지우시고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동일하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평균 자리가 되죠. 평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요. 그럼 여기 이제 평균인데 이 평균이 10이었으니까 10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7부터 10까지가 될 거니까 여기가 10쯤 되겠네요. 이게 7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럼 이 간격이 3이죠. 3. 근데 분명히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표준화 작업하는 건 맞아요. 표준화 작업하게 되면은 이 평균이 0으로 바뀌는 거죠. 표준화 작업하시면은.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지금 현재 0.191호죠.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0.1915, 확률이 0.1915입니다. 그러면은 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좌우 대칭인 거니까 여기를 딱 자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도 0.191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3이었으니까 여기 간격도 3이 되겠죠. 1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를 봤을 때 0부터 Z가 0.5까지 확률이 0.19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0.5가 되는 거죠. 0.5. 그죠? 0.5가 될 텐데
그럼 여기가 편차가 우리 편차가 이제 1씩 끊어지는 거거든요. 요 한 칸 간격이 0.5인데 지금 이 반 2분의 1의 간격이 3이잖아요. 3. 그러면 1일 때의 간격이 여기가 1일 때 여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만큼 0.5 여기 0.5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여기는 16이 되겠죠. 16. 그럼 문제에서 16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도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 반토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0.5잖아요. 확률이 0.5에서 p z가 0부터 z가 어디까지 1까지의 확률을 빼주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표준화 작업을 해주시고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요거를 좀 편차를 좀 잘 이해해가지고 요렇게 바로바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